아주 먼 옛날 조선 땅 남쪽 전라도에 남원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광안루 앞을 지나면 봄마다 온갖 꽃이 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도읍이었지요. 오늘은 그 남원고을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다정하고 아비들들이 아비들을 오시며 하루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고을의 기생이었던 월매의 딸 춘향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월매는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마음이 곱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딸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웠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월매가 딸을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하였답니다. 산들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마저 다정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봄날의 정취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향의 나이 16이 되던 해 5월 단오가 찾아왔습니다. 단오날이면 남원고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광안로 앞 너른 뜰로 나와 참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띠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온 고을이 오랜만에 차는 날이었지요. 온 고을이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차는 날이었지요. 춘향과 몽종 향단도 이날만큼은 고운 다홍치마를 차려입고 광안루 근처 버드나무 그늘로 그네를 띠러 나섰습니다. 봄바람에 나부끼는 치맛자락과 맑은 웃음소리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먼 산에서 들려오는 순간, 아가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네를 한번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엔 근심 걱정일랑 잠시 잊고 마음껏 즐기셔야지요. 몽룡은 방자를 앞세우고 광안루로 향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스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의 몽룡의 발걸음도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누각이 바로 광안루입니다. 예로부터 경치 좋기로는 남원에서 으뜸이라 하지요. 저 아래 흐르는 물줄기가 오작교라 불리는 다리 밑을 지난답니다. 몽룡은 누각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지리산 봉우리가 아스라이 보이고 맑은 개울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로 넓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 시절의 남원은 어디를 보아도 평화롭고 다정한 풍경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다정한 귀여우시나 먼자가 다가가 도련님의 뜻을 전하자 춘향은 그네에서 사뿐히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지나가는 도련님이 잠시 눈이 마주쳤다하여 난 모르는 처자를 함부로 부르시니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소녀는 그저 오늘 하루 마음 편히 놀고자 나온 것뿐입니다. 춘향의 침착하고 단정한 대답에 방자는 오히려 무안해져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왔습니다. 몽룡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춘향의 댐댐이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먼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더욱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봄날의 정취가 두 사람의 마음 소중한 추억이더. 그 낭자의 말이 참으로 옳고 반듯하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라면 더욱 만나보고 싶어지는구나.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다시 한번 청해보아라. 몽룡과 춘향은 글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댐댐이를 알아갔습니다. 몽룡은 춘향의 총명함에 감탄하였고 춘향은 몽룡의 진실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절의 남원은 어디를 보아도 평화롭고 다정한 풍경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다정한 기억은 눈으로도 사람을 웃과도 낭자와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소. 낭자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소녀 역시 도련님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다만 소녀의 신분이 낮음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련님께 누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날 밤 몽룡은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있고 마당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월매는 뜻밖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예를 갖추어 몽룡을 맞이하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피어난 작은 불꽃마저 두 사람의 마음을 아는 듯 살랑거렸습니다. 그 다정한 기억은 훗사람을 주택해주는 급차로 도련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으셨는지요? 부인, 낮에 광안루에서 따님을 뵙고 그 댐댐이에 반하여 오늘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소자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설렘을 발견한 그녀였습니다. 도련님의 진심이 그러하시다면 이 어미도 더는 막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혼인이 훗날에도 변치 않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부디 우리 춘향이를 평생 아껴주십시오. 몽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맹세하였고 춘향이 얼굴에도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봄 시절의 하루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몽룡은 틈만 나면 춘향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며 또 때로는 함께 마당을 거닐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봄꽃이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다정함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오는 동안 두 사람의 정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월매 또한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피어난 작은 들꽃마저 두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살랑거렸습니다. 그 다정한 기억은 훗날에도 두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하루는 두고 지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우리 춘향이 얼굴에 저리 화색이 도는 걸 보니 이 어미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지는구나. 부디 이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월매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상 일이 사람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어미는 너무 잘 알기에 그저 하늘의 빌뿐이구나. 월매의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어렴풋한 예감이 담겨 있는 듯하였습니다. 따선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봄날의 정취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원 관아의 한양에서 급한 기별이 당도했습니다. 이알림이 한양의 중요한 벼슬로 승차하여 즉시 상경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사또 이알림은 기쁘면서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하였습니다. 몽룡아, 내 이번에 한양벼슬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너도 채비를 갖추어 나와 함께 떠나야겠다. 며칠 안에 길을 나서야 하니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여라. 몽룡은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춘향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 낮게 깔린 구름마저 이날의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는 다름의 아픔은 그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열의 아픔은 깊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몽룡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춘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춘향은 몽룡의 어두운 얼굴빛을 보고 이미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하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몽룡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춘향아, 아버님께서 한양으로 벼슬을 옮기시게 되어 나도 함께 떠나야만 하게 되었소. 이 소식을 전하는 내 마음도 찢어지는 듯하오. 춘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의 아픔이 훗날 더 큰 만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깊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몽룡과 춘향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몽룡은 품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어 춘향에게 건넸습니다. 등불 아래 거울이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였습니다. 이 거울을 지니고 있으면 마치 나를 보는 듯 여겨주오. 내 반드시 돌아와 그대를 데려가리다. 이 거울처럼 내 마음도 결코 흐려지지 않을 것이오. 소녀도 이 댕기를 도련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며 소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도련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표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날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다시 웃을 날에 대한 작은 믿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울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몽룡이 떠난 뒤 춘향은 하루하루를 그리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광안루 앞을 지날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라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네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설렘이 떠올라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성껏 어머니를 돕고 집안일을 돌보며 몽룡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의 아픔이 훗날 더 큰 만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깊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써 다잡아야만 도련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꿋꿋이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변학도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요란한 행렬을 이끌며 남원 관아에 부임하였습니다. 그의 위세에 눌려 관아의 아전들은 물론 고을 백성들까지 몸을 움츠렸습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오히려 을신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 이 고울에 부임하였으니 앞으로 이 고울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야. 누구든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첫날부터 변학도의 거만한 말과 행동에 관하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한 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다시 웃을 날에 대한 작은 믿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울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월매의 딸 춘향이라. 그 인물이 남원에서 뜸이라 하던데 어찌 명부의 이름만 있고 실제로 기생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냐. 아전이 우물쭈물하며 사정을 설명하자 변학도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울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흥미롭구나. 내 그 낭자를 직접 불러보아야겠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관하로 들라 이르거라. 변학도는 춘향의 태도가 괘씸하여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어미가 기생이었으니 너 또한 기생의 딸일 뿐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정절을 논한단 말이냐. 당장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을 곳곳에 스며든 근심이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깊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해서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소녀의 신분이 낮으나 한번 마음을 주어 지아비로 섬긴 분을 배신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인 줄 아옵니다. 소녀, 이미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거두어 주시기를 정하옵니다. 소녀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향의 그 말에 관하에 모인 사람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변학도는 분을 참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을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 뜻을 거역한 죄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나이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원의 백성들은 춘향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하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도 서당에 돌아오는 아이들도 저마다 춘향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비록 아무도 대놓고 사또에게 맞설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춘향에 대한 존경과 안타까움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을 곳곳에 스며든 근심이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깊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학도는 춘향을 다시 관아 뜰로 끌어내어 매질로 그 뜻을 꺾으려 하였습니다. 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직도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느냐? 매를 맞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린다면 이고초를 면하게 해주마. 제 마음은 매를 맞는다 하여 변할 것이 아니옵니다. 부디 헛되이 힘쓰지 마시옵소서. 춘향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아픔을 가만히 다독여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마음만은 조금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굳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 춘향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향단이 몰래 옥사를 찾아와 춘향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두운 옥사 안에서 향단의 손길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보통스러운 안소 향단의 손길만이 물경스러운 아가씨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약초를 좀 구해왔으니 이걸 발라드릴게요.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 향단아. 내가 있어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은혜를 내 잊지 않으마. 옥살이는 하루하루 이어져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옥사 안에서도 춘향은 결코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춘향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의 굳은 절개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도 여전히 잔잔하고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한들 제 마음속 봄날의 약속만은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몽룡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몽룡의 눈빛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다로 이날을 위해 갈고 닦은 글솜씨, 오늘 마음껏 펼쳐 보이리라.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며칠 뒤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몽룡의 이름이 장원, 즉 으뜸으로 불려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 몽룡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도움이자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라 여기겠습니다. 이제야 그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소. 몽룡은 감격에 겨워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는 어엿한 나라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디게 흘러갔지만 끝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굳을 수 있었습니다. 궁을 나선 몽룡은 곧바로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했던 관복 대신 해진 옷과 찢어진 갓을 쓰니 누구도 그가 장원급제한 암행어사라고는 짐작하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들이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굳게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남도한 옷차림이야말로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옷이 되겠구나. 이 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원 근처에 다다르자 몽룡은 밭이라는 농부들 틈에 섞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농부들은 새로운 사또 변학도의 가혹한 세금, 수탈과 횡포에 대한 불만을 서슴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논두렁에 앉아 쉬던 농부 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몽룡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냉철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디게 흘러갔지만 끝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굳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몽룡은 밤이 깊어서야 월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그를 월매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 화기애애했던 그 집도 이제는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들이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굳게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인 나그네가 이 밤중에 이 누추한 곳을 찾으셨소? 보안이 먼 길 오신 듯한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접해드릴 것이 마땅치 않구려.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혹여 폐가 되지 않는다면 방 한 켠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요.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지요. 몽룡은 월매를 위로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춘향을 만나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그 고단함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는 듯하였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낭자를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딱한 사정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디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몽룡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춘향이 건네주었던 댕기를 꺼내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춘향아, 나요, 몽룡이요. 그대에게 한 약속을 지키러 이리 돌아왔소. 이 모습이 초라하여 미안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소. 그 순간 춘향의 눈이 크게 떠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야윈 두 손이 떨리며 몽룡이 내민 댕기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마음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굳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몽룡은 은밀히 인근 고을에 흩어져 있던 암행어사의 수하들에게 기별을 넣어 정해진 날 남원관하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갖추어져 갔습니다. 어둠을 틈타 오가는 정갈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그 고단함을 가만져 주는습니다. 그 인내 시간들 변학도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그날,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드디어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남원관아, 마당에는 화려한 병품과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지고 인근 고을에서 온 수령들과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모두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도록 하라.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풍악이 울고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백성들의 눈물이 서려 있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결말은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몽룡이 기어이 잔치 마당까지 들어서자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몇몇은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변학도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으나 잔치 자리에 흥을 깨고 싶지 않아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처럼 포근한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결말은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허허, 어디서 이런 거지가 다 기어들어 왔단 말이냐.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 저 구석에나 앉혀두어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보래거라. 몽룡이 써내려간 시를 읽어본 몇몇 수령들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 속에 담긴 뜻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모르게 멈칫거렸습니다. 변학도만은 아직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거만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 마당의 공기는 어느새 팽팽하게 긴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맑고 따뜻하게 온 고을을 비추었습니다. 이날의 기쁨은 남원 고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몽룡은 이제 암행어사의 정식 복장으로 갈아입고 근엄한 얼굴로 변학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부정의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그동안 백성의 고요를 짜내고 죄 없는 여인을 옥에 가두어 고초를 겪게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라의 법에 따라 마땅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변학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곧 포박되어 끌려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볕처럼 포근한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결말은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춘향은 눈앞에 선 몽룡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남루한 거지 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는 위험 있는 암행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정말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신 것입니까? 소녀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그렇소, 춘향아. 내 약속대로 반드시 그대를 구하러 돌아왔소. 그동안 고생 많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맑고 따뜻하게 온 고을을 비추었습니다. 이날의 기쁨은 남원고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변학도는 그동안 저지른 부정과 행포가 낱낱이 밝혀져 한양으로 압송되어 임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원에는 곧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나날을 되찾고 저마다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처럼 포근한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결말은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당과 방자 또한 두 사람의 은혜를 입어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따금 함께 모여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절도 이제는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맑고 따뜻하게 온 고을을 비추었습니다. 이날의 기쁨은 아가씨와 도련님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게 말이오.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지요. 우리 모두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합시다.